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60회 녹화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6일 만에 뵀네요. 저번 주 화요일 날 녹방으로 하고 오늘도 월요일 날이니까 6일 만에 뵙습니다. 이번에는 좀 일주일도 안 돼서 뵙고요. 저는 송보입니다. 이름도 얘기를 안 했네. 보드입니다. 뭐 다 아시는데 뭐 이제. 오늘은 저번 주에 올림푸스 OMD EM1 마크 2를 방송을 했고요.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필터 얘기를 몇 가지를 좀 테스트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품질 또 필요한 거,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종류, 또 그다음에 왜 이거를 써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정의, 교과서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효율적인 사용 방법, 이런 거를 해갖고 오늘은 이제 ND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ND 필터 중에서 ND-IR 컷 필터라는 게 있어. 인프라레드. 즉 IR이 인프라레드의 약자겠지? 보디? 그건 뭐냐면 적외선 차단 ND 필터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PL 필터, 서큘러 폴러라이징. 쉽게 얘기해서 원형 직역을 하면 원평광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별로 이제 원형 필터가 우리가 앞에 꽂는 거 원형 필터가 있을 거고 사각 필터가 있을 거야. 근데 오늘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사각 필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 왜냐 풍경 사진에서는 사각 필터를 사용하는 게 이점이 더 많아. 원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의 필터 이 얘기 자체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풍경 사진을 나는 전적으로 취미든 뭐 프로든 아마추어든 취미든, 뭐 취미가 아마추어 사진가들이겠죠. 어쨌거나 풍경 사진을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풍경 사진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말한 지금 이 ND 필터하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ND, 그 다음에 CPL 필터, 이게 원형이든 사각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오늘은 사각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다. 그래갖고 요 세 가지 필터는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수적으로 좀 갖추고 가야 될 필터들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UV 필터나 프로젝터 필터는 렌즈 보호, UV 차단이나 렌즈 보호용 필터니까 항상 껴주고 있지만 풍경 사진에서 ND, GRD라 그러는데 그라데이션 ND 필터가 있어. 그거하고 CPL 필터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필터다.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기 전에 테스트를 좀 해본 결과들, 이런 것들 해갖고 추천할 만한 필터 회사들인데, 우연찮게 또 중국 제품 두 제품이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각 필터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필터가 몇 가지가 있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 제품 필터가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쪽에서 들어오는 필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한두 개가 있긴 한데, 문제는 재질적으로 옵티컬 글라스, 그러니까 광학 유리를 쓴 것들은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가 했는데, 품질 좋게 합성 수지라 그러지, 그 플라스틱을 쓴 제품들이 있거든. 그 C사라고 그러면 알 거야. 근데 그쪽에서 나왔던 이건 편집을 해야 되나? 제품명은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수지 제품이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은 메이커 불문하고, 별로 안 좋아. 편평유리라든가 투과유리 해상력을 저하시킬 만큼 성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거는 뭐 메이커는 얘기 안 해도 안 그냥 좋구만. 안 좋기 때문에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옵티컬 글라스로 만든 제품이 사각 필터, 원형 필터에 옵티컬 글라스를 쓴 것들이 많지. 근데 사각 필터에서는 두 가지 회사로 압축이 된다. 니시라는 회사가 있어. 중국에. 니시 필터만 전문으로 만드는 중국 회사야.
그 다음에 저번인가 UV 필터 했을 때 왜 괜찮다 그랬던 벤너? 벤너 필터 두 가지가 품질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 두 가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필터는 이렇게 좀 걸러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리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야. 통과한 필터들이 그렇다. 사각에 한해서 테스트를 한 거야. 사각. 원형을 한 건 아니야. 원형 필터를 한 건 아니고 사각 필터를 테스트했더니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ND 필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ND 필터. 포디 ND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ND 썼잖아. ND를 쓰는 주목적은 뭐야 우리가? 원순깨비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노출을 뵙겠습니다. 떨어뜨려야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럴 때 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주는 게 ND 필터의 주 목적이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경 사진에서 ND 필터를 쓴다라는 것은 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저속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풍경 사진가들이 뭘 많이 찍냐면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치는 거를 롱타임 셔터 타임은 굉장히 느리게 해갖고 그게 마치 안개 낀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그런 묘사들을 많이 하잖아. 거기서 ND 필터를 쓴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너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간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우리가 소홀해하는 부분이 있어. 자, 필름 카메라들은 분광 특성상 뭐가 있냐면은 자외선에 좀 취약을 해. 근데 요즘에 나온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센서들은 자외선도 그렇지만 적외선에 상당히 취약해. 그래서 이미지 센서 앞에는 무슨 필터가 달려 있냐면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게 달려 있어. 그런데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사전을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아레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터라고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로우 패스 필터 안에는 모아레 현상이라는 게 얼룩말을 찍으면 얼룩말이 이렇게 같은 패턴을 하고 있잖아. 그래갖고 모니터라든가 사진상에 줄무늬가 가는 거를 우리가 모아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저 화면에 저 비슷한 거 나오네. 그렇지. 내가 지금 이 패턴 그러네. 달타랑님이 오늘 장비 구입하면서 벤롭 77mm 하나 구매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에어컨 물 빨아 올리는 소리야. 그래갖고 강가 맞습니까? 원스케님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그 모아레 필터를 모아레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된 게 로우 패스 필터라 그래. 근데 로우 패스 필터 안에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자외선 차단 필터하고 적외선 차단 필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왜 ND 필터를 쓸 때 그냥 ND 말고 IR ND라는 게 나와. 인프라 IR 컷 ND 필터가 따로 나온단 말이야. 요 근래에 나오는 필터야 이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로우 패스 필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 밖에 이제 학술적인 논문들을 좀 찾아보면 기술 데이터나 테스트한 논문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로우 패스 필터 안에 적외선 차단 필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테스트 결과 어떤 현상이 있냐면 1초 이상이라거나 그보다 더 롱타임으로 갈 때는 그 필터가 적외선을 완전히 다 100% 차단을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적외선이 어느 정도의 이미지 센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제 논문들을 쓴 것들이 많이 보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색깔이 좀 돈다. 노란색이나 붉은색 계통의 색깔이 좀 돈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는 사실 해상력이라고 필름의 해상력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거든.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해상력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거지. 해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 그래서 요 근래에 나오는 것들이 IR 컷 ND 필터다. 왜? ND 필터를 쓰는 거는 1초 이상의 롱타임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자외선에 로우 패스 필터가 있지만 자외선에 그래도 미세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마저도 차단을 해주는 게 사진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메이커들이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IR 컷 필터가 나와갖고 그거를 써줌으로써 그것마저도 차단을 해준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니콘의 D800, 800C, 캐논의 5D 마크 4인가? 뭐 거기서 그다음에 요즘에 나온 또 카메라들은 해상력이라든가 선명도를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하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아레 현상이라든가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그 적외선 차단을 로우 패스 필터 안에 있던 기능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미지 센서 안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든 물리적으로 코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막아가고 있긴 해. 그 처리 과정을 후처리를 하든 선처리로 뭐 코팅을 하든 뭐로 하든 그래서 ND 필터에서 IR 컷 기능이 더 부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ND 필터를 산다 그러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일반 ND 필터보다는 IR 컷이 된 ND 필터를 사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형태에 따른 분류를 좀 해보자. 이제 ND 필터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은 사각 필터가 있어. 그 다음에 원형. 우리가 지금 UV 필터나 이런 거 꽂잖아. 그런 식으로 된 걸 우리는 원형 필터라 그래. 근데 사각 필터가 있어. 틀에다 놓고 쓰는 거. 그건 뭐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풍경 사진 할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유리하냐라고 보면은 금액은 원형 필터보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은 나는 내가 권하는 거는 사각 필터를 권한다. 이유는 사각 필터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GRD라는 필터가 있다 그랬잖아. ND에서도 그라데이션 ND 필터는 사각밖에 없어. 그라데이션 ND라는 건 뭐야? 보여줄게. 이거 맞나? 이거는 이제 저기 니시 필터의 사각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벤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사각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왜 이번에 벤노와 니시라는 브랜드하고 벤노라는 브랜드 두 가지만 갖고 왔느냐? 테스트는 몇 가지를 더 했지.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메이커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되는 게 있어. 유리가 아니라. 그거는 다 불량들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는 추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갖고 나오질 않은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사각에서 IR. 그러니까 적외선 차단이 되는 ND 필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필터 회사에서 한 세 군데인가 있는데 한 군데 거는 난 잘 모르겠고 이 벤노하고 DC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걸 보는데 이건 벤노 거야. 100에 100. 이거는 이제 100에 100, 뭐 150에 150, 70에 70 이런 사이즈들이 나오거든. 자기 구경에 맞는 걸 쓰면 되는데 ND 필터지. ND 필터. ND.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요거는 아까 거는 벤노사 ND. 요거는 니시에서 나온 ND. 같은 개념이야.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ND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 위에는 까만 ND 필터지. 밑에는 없어. 아닌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어느 때 풍경사진 때 찍냐면 우리가 하늘을 포함한 사진을 찍는다 보자.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강이나 바다가 있고 하늘이 노을이 질 때 노을이 지금 뭐가 하늘이 만약에 낮에 구름이 좋은데 하늘하고 바닥하고의 노출 차이가 심하잖아. 하늘이 굉장히 밝잖아. 그랬을 때는 이 그라데이션 ND 필터를 써준다. 이걸 GRD라 그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IR
컷 기능이 있는 ND 필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테스트한 결과, 그래서 지금 IR,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IR 컷 기능이 있는 ND 필터를 권해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IR 컷 기능이 있는 유리, 이 소재가 뭐냐, 플라스틱은 불량이 나온다. 합성 수지로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불량이 나온다. 그렇다면 유리 옵티컬 글라스로 돼 있는 게 수입된 게 뭐가 있다? 니시라는 필터 회사하고 저번에 말한 벤노라는 필터에서 들어온다. 근데 유일하게 이게 두 개 다 중국 제품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벤노 제품들은 이 원석 자체는 쇼트글라스 거를 쓰고 있는 거고, 니시는 AGC라는 일본 회사가 있어. 그게 이제 아사히 유리야, 아사히 유리. 아사히 유리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큰 업체야. 세계 업체 중에 3위 업체 정도, 유리를 대표하는 세계 업체 중에 한 군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쇼트글라스를 쓰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만드는 광학 소재를 쓰기도 해. 그러니까 세 개를 니시는 병행적으로 쓰고 있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품질은 어떠느냐? 니시든 벤노든 굉장히 하이 퀄리티에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평명성과 투과율, 이런 불량 제품도 전혀 없이 잘 나온다. 그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봐. ND 필터 많이 써? 푸디노는? 그렇게 뭐 자주 어쩔 때 좀 쓰고. 왜 풍경 사진 찍을 때는 써야 되는 거 아니나? 뭐로 셔터 내려갈 때 써야지. 그때. 그래서 풍경 사진을, 넌 이제 풍경 사진을 많이 찍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ND 필터하고 CPL 필터하고 그런 필터들, 다음에 그라데이션 ND, 이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건데, 그라데이션 ND 자체는 원형 필터를 만들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갖고 보여줄게. 그래갖고 벤노나 니시나 이 틀은 생긴 건 조금씩 틀리지만 용도는 같은 거야. 같은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 거니? 니시 거구나. 요런 사각 틀에다가 뒤에 구경이 내 렌즈 필터질은 77mm다 또는 82mm다 62mm다 하면 링이 별도로 다 나와. 그러면 그거를 꽂고 카메라에다 이렇게 꽂았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뭐 여기 같은 크기일 거야. 100에 이거 100짜리.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물어보시네. 그러니까 요걸 렌즈에다가 카메라 앞에 꽂아. 딱 꽂고, 그렇지. 그 앞에 앞에다가 그 틀이 만약에 있거든요. 틀이. ND가 있다. ND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거기다 봐. 그 이건 홈이 니시, 있어. 이건 홈. 니시 틀이거든. 음. 이거는 어디 거야? 벤노 사각이잖아. 이게 같이 맞아. 근데 그 회사 거를 그냥 쓰면 되지. 근데 내가 두 개다가 꺼내기 귀찮아 갖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눈이? 그냥 이렇게 꽂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렌즈가 뒤에 이렇게 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지. 한 장을 더 쓰고 싶다? 그러면 뒤에다 꽂으면 되는 거야. 이 몇 칸이야? 3칸 들어가나? 세 칸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야. 어.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ND 아까 있었지. 그라데이션 ND는 원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 이거를 정확히 맞춰서 쓰기가 뭐하잖아. 그라데이션 ND 꽂아갖고 조절을 하는 거네. 조절을 하는 거지. 위아래로. 용도별로. 어떻게 얼마나 시꺼멓게 만들 건가. 그렇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각 필터 쪽이 풍경 사진에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원형,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원형 필터보다는 훨씬 장점을 많이 가져. 그 다음에 또 하나, 니시 거든 벤노 거든 이 뒤에다가 CPL 필터를 꽂을 수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다 CPL 필터가 꽂아져 있는데 돌리는 거지. 한번 봐봐. 농도가 변화가 돼? 모니터를 봐봐. 시꺼매지네. 시꺼매지고 뭐 하얘졌다 시꺼매졌다 그래요. 이게 돌리면은. 농도가 필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CPL과 ND를 사각 필터에서 같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풍경 사진에서는 사실 나는 권하는 게 원형 필터보다는 사각 필터 쪽을 권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품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시나 저기 니시 필터라든가 밴너 필터가 중국제다 그래갖고 내가 왜 UV 필터 시간에 밴너 필터가 중국제인데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마찬가지로 사각 필터를 테스트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유명했던 필터 회사가 있어. 사각 필터 중에. 근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었단 말이지. 옛날에 우리가 다 그걸 썼었어. 그런데 계측장비에 걸면은 다 불량이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그 회사도 지금 유리 필터가 들어오는데 가짓수가 좀 미미해.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니시를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밴너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 내가 볼 때 품질은 대동소이해. 그러니까 뭐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원형 필터 쪽에서도 테스트를 할 때 같이 봤거든. 내가. 근데 니시 필터도 좋아.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보면은 사각 필터에서 가격은 뭐랄까 밴너가 조금 저렴해. 근데 품질의 다양성에서는 니시 쪽이 더 품질은 더 종류는 많아. 그 다음에 다시 원형 필터로 가게 되면 밴너가 가격 면에서 니시 필터가 조금 더 저렴해. 근데 그건 굉장히 미미한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 중국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중국 제품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이건 품질이 안 좋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많이 변했단 소리지 중국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안 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다는 얘기야. 삼양 옵티스라고 있지? 삼양 옵티스. 그 렌즈 폴라 만드는 렌즈. 회사냐? 거기서 렌즈가 나오고 필터 정도가 나오지.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각 필터를 만든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저번에도 내가 UV 필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다, 메이드 인 저머니다, 뭐 메이드 인 프랑스다, 메이드 인 재팬이다, 이런 개별 국가에 대한 선입견은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니시라는 회사하고 벤노라는 회사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두 업체는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켓 시장을 더 넓히려고 그러면은 브랜드 파워를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거지. 브랜드 파워라는 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키워지진 않아. 그렇지만은 그런 거에 더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면은 이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하고 마켓에서도 더 점유를 하지 않을까. 난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나도 이런 생각들을 저번에도 말한 대로 좀 바꿔야 된다고 그랬지만은 좀 두렵다기보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 반가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품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좋은 거고, 나는 그래서 니시 필터라는 회사하고 밴너 필터라는 회사가 같은 중국 업체, 물론 수입 업체는 다르겠지. 수입 업체는 다르겠지만 서로의 상호 경쟁적인 입장에서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주고, 물론 여기에는 지금 다 나노 코팅들이 된 거야. 코팅도. 그래갖고 난 사실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거 똑같은 회사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해봤어. 굉장히 흡사해. 제품 그 퀄리티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해 가면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사진하는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라고 그래야 되나?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거 뭐 회사 홍보처럼 돼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ND 필터를 정의하면은 노출에 원천적으로 카메라 안으로 빛을 들어오는 양을 줄여주기 위한 필터다. 근데 그래갖고 롱 노출, 롱 타임으로 가는 노출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ND 필터를 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은 로우 패스 필터 안에 적외선 차단 필터가 들어있지만 롱 타임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의 영향은 그래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ND를 살 때 좀 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IR 적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사각 ND 필터를 권한다. 그게 원형이든 사각이든 상관없고 ND는 권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ND하고 CPL하고 그라데이션 ND 이거는 필수다라고 봐도 된다. 그랬을 때는 그라데이션 ND는 사각밖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원형보담은 풍경사진 찍을 때는 사각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보담은 사각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두 개 돈 들일 필요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ND 필터를 얘기하다 보면 가변 ND라는 게 있어. 가변 ND. 보통 ND 1000이면은 10스텝이야. 그러면 2000이면은 몇 스톱이야? 열어나겠지? 우리는 그 열한하지. 음. 근데 보통 물어보면 2000이다 그러면은 20스톱이라 그래. 아, 숫자가 두 배니까? 그러니까 배수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갖고 우리가 뭐 32,000까지도 나와. 니시라는 회사에 32,000까지도 나오는데 그 32,000이면 15스톱이야. 그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렇지. 근데 가변 ND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4배짜리든 8배짜리든 500배짜리든 1000배짜리든 각각의 한 장 한 장을 사지 않고 4에서 500이다 그러면 4부터 500배수까지 의 링을 돌려가면서 쓰는 게 가변 ND야. 가변 ND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쉬워. 그거는 광학적으로 어떤 원리냐면 CPL 필터 2장을 겹쳐갖고 돌려주는 거야. 근데 가변 ND의 가장 큰 단점은 어느 지점에서 이런 선들이 보여. 하얀 선들이. 그게 가변 ND의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게 아마 니시 필터라든가 밴더 필터에서 요즘 다시 생산되는 것들은 그것들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가변 ND 필터는 뭐 적극적으로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ND 필터를 맞는 걸 사라. 1000벨 사든 2000벨을 사든 500벨 사든 어느 정도의 양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면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하이에나 51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하이에나 51님, 장유수님, 기가 막히네. 뭐가 기가 막히시나요? 제가 요즘은 사실은 이 ND 필터, CPL 필터들을 저기 이제 계측 장비에다가 걸어보고 또 몇 번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사실은 나와요.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장면? 그런 것들도 뭐 좀 촬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여건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이게 이제 녹화 방송이지만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장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언젠가는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 카페 초창기 때 그 데이터들이 있었잖아. 내가 계측 장비로 그 보면서 해줬던 게 있었지. 그거 아마 예전 거라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CPL 필터에 대해서 말을 하자. CPL. 두 번째 CPL. CPL 필터가 뭐예요? 서큘러 폴러라이징이라 그래. 원 평광 필터라 그래. CPL 필터는 뭐야? 포디 CPL 필터가 뭐야? 원 평광이라며. 평광 필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빛이 진동하고 있는 게 물체의 표면에 닿으면 한 면으로 진동만이 반사되는 게 이걸 우리가 평광이라 그래.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거 좋아. 이 정의는 말고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자. PL 필터가 있고 CPL 필터가 있어.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CPL은 서큘러 폴러라이징 필터야. PL은 그냥 폴러라이징 필터야. 예전에 필름 카메라 때는 그냥 PL 필터를 써주면 되는 거야. 돼도 상관이 없었어. 효과는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가 요즘 디지털 카메라 하고 그 다음에 AF 카메라 가지. 그 다음에 A 자동 노출이 됐잖아. SLR 카메라에서. 그래갖고 그게 이제 언제냐 80년대 기점이거든. 니콘 F3 시대 때부터 그게 돼 있어. 그래갖고 미러가 있잖아. 미러 뒤에 조그만 또 새끼 밀러가 달려 있어. 그걸 우리는 하프 밀러라 그래. 그 하프 밀러가 달려 있는 건 뭐냐면 미러가 들어 올리면서 그 하프 밀러에서 위로 펜타프리즘 쪽으로 빛을 보내주고
뒤쪽으로 노출계 쪽으로도 빛을 보내주고 AF 쪽으로도 빛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측광을 하게 되는데 평광 필터는 쉽게 얘기하면 그 하프 밀러가 붙어 있는 거에는 원 평광 필터, 즉 CPL 필터가 아닌 그냥 일반 PL 필터를 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노출이 안 맞을 수가 있고 AF가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CPL 필터야. 자, 그럼 좀 더 쉽게 얘기를 할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CPL 필터를 써야 되는 거야. PL 필터를 사시면 안 돼. CPL 필터를 써야지만이 평광 필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서 카메라 AF라든가 노출 제어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CPL 그래서 이제 PL 필터란 말은 빼고 이제 CPL 필터라고만 용어를 할 건데, CPL 필터는 가장 큰 게 사용할 수 있는, 왜 사용하냐에서 첫 번째는 반사되는 빛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경 사진에서 뭐 물이라든가 호수라든가 거기에 안에 투명하게 좀 찍어보고 싶다라든가 뭐 수면에 반사되는 빛을 좀 제거하고 싶다라든가 또는 쇼윈도에 마네킹이 있는데 반사되는 빛을 좀 제거하고 싶다라든가 그랬을 때 CPL 필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CPL 필터가 그럼 정면에서 빛과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반사가 제거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 대략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35도에서 40도 사이에서 가장 평광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사쪽으로 35도나 40도 정도 틀어갖고 했을 때 그 빛의 제거 효과는 가장 크다.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풍경 사진에서 그 반사 제거도 좋지만은 색의 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파란색 하늘을 더 파랗게 찍어준다라든가 아니면 파란색 하늘을 짙은 파란색 하늘을 좀 더 물 빠진 파란색 하늘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든가. 거꾸로도 가 그렇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느 쪽으로 쓰냐면 파란 하늘을 좀 농도를 좀 더 짙게 간다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농도 자체를 우리가 조절해 준다. 이게 말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 거꾸로 간다, 정상적으로 간다. 그렇게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오는 색깔, 채도, 농도, 빛의 그러니까 파란색이냐 더 파랗게 찍을 것이냐 더 파랗게 찍을 것이냐 그 농도 자체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평광 CPL 필터는 그 효과적으로도 많이 본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ND 필터가 빛의 양을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누구가 들어오셨나? 사람들이 왜 들어오셨나? 그러네. 그걸 조절해 준다 그랬는데 사실은 ND 필터의 또 다른 효과도 있어. 톤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준다거나 안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영화 쪽에 촬영할 때는 ND 필터들을 많이 쓰지. 그 톤을 절제를 해준다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편안한 톤을 만들어 준다?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사진을 보면은 ND 필터를 안 걸고 찍은 사진하고 ND 필터를 건 사진을 하면은 굉장히 ND 필터를 걸어주면은 톤을 자제해주면서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어휴야, 뭐 이렇게 말이 하긴 했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된다 그래야 되나? 뭐 아니요, 그렇진 않아. 그렇지 않아? 뭐 할 얘기 없니? 아니 그냥 오늘 어. 쭉 얘기를 해봐. 내가 좀 배워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나도 오늘 CPL 같은 거 뭐 아까 뭐 또 뭐야 저기 NDIR 컷 같은 거. NDIR 컷 같은 거는 나는 그건 안 써봤어. ND는 많이 요 써봤는데. 근래 나오는 거야. NDIR 커트는 나는 아직 안 써봤어. ND는 나는 한 4배, 8배? 8배 뭐 그 정도를 많이 썼지.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요즘 4배, 8배보다는 롱 노출로 가기 때문에 뭐 400배, 500배, 1000배, 64배 뭐 아마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32배, 64 또는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셔터 스피드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지.
그 표현 자체가. 그렇지. 어. 그냥 어차피 배수로 가는 거니까 농도 배수니까 4배는 4배다 그러면 2스톱이고 8배다 그치. 그러면 3스톱이고 음. 그다음에 16배다 16배다 그러면 그러면 4스톱이라는 4스톱이고, 거지. 32배다 배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32배다 그러면 5스톱. 5스톱이고 1000배가 10스톱이야. 음. 2000이다 그러면 11스톱인 거고. 근데 보통은 요즘에 굉장히 어두운 것들도 많이 선호를 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보통 뭐 벌써 1000만 써더라도 1초가 넘어가잖아. 그다음에 감도를 낮추고 64만 써도 그건 이제 한번 써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작업이 그럼 어떻게 되나? 삼각대 당연히 당연한 필수고, 거지. 그 다음에 핀하고 이런 구도 완전히 맞춰놓고, 그걸 사각으로 꽂은 다음에 꽂은 다음에 해야 되나? 아니, 몰라. 내가 난 그 아니 10배까지는 안 써봐가지고. 저거는 항상 꽂아 놓는 거지. 어, 사각 필터를 쓰는 게 내가 좋다 그랬잖아. 어. 음, 그래 놓고,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음. 그러면 확 떨어지겠지? 어. 셔터 스피드가 밑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냥 락장치를 걸어주면 되는 거지. 음, 그 다음에 ND 필터를 걸고 타임을 줘야 돼. 근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롱 타임으로 가게 되면 파인더에서 눈을 뜨겠지. 그렇지. 눈을 떼겠지. 어. 뒤를 막아야 돼. 여기 들어오니까. 어. 그걸 안 막으면 빛샘 현상이 벌어져. 음, 빛이 샌다라는 거야. 파인더를 통해서도 이미지 센서에 시간이 길어지면은 빛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마치 플레어가 낀 것처럼 하얀 줄이 가버려. 그걸 사람들이 필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거 유리 그거 필터인데. 모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야. 아시는 그래서, 분도 있지만. 네가 참 그거 그거를 모르시는 얘기해서 내가 분도 지금 있을 얘기를 거야. 해드리는데 아니 유리 옵티컬 글라스를 쓴 건데도 이렇게 플레어가 들어오고 이러냐. 뒤로 들어온 뒤로. 그래갖고 나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내가 사진 보내봐라. 그럼 그거 100% 빛샘 현상이야. 그러면 사진 찍을 때 뒤에 파인더 창 막으셨나요? 안 막았다는 거지.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지가 막고 있든지. 그렇지. 손으로 막든가. 근데 보통 고급 카메라들은 어. 파인더 창을 막을 수 있는 안에 개폐 장치가 돼 있잖아. 그게 없으면 막을 수 있는 플라스틱 캡을 줘. 어느 카메라나. 그거는 그럴 때 쓰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ND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정리를 좀 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벌써 40분 이상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보자.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다. 풍경 사진에 장영 스님이 저도 여기서 배웠습니다. 은하수 찍으러 갔는데 플레어가 엄청 심해서 필터가 안 좋은가 했는데 뷰파인더를 안 막았었다. 예, 뷰파인더는 막아야 돼요. 롱터치. 그게 빛샘 현상이에요. 그 파인더를 통해서도 이미지 센서나 필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가. 저도 열심히 지금도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풍경 사진을 하고자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필터가 ND 필터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ND. 자, 다시 보여줄게. 이거는 그냥 ND 필터야. 얘는 그라데이션 ND야. 다르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이건 전체적으로 똑같은 농도의 ND고 얘는 위는 그렇고 밑은 허옇지.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필터하고 CFA 필터 세 가지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될 필터다. 자, 그럼 소재 면에서 보자. 소재 면에서 유리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다. 플라스틱은 계측 장비에 걸었더니 다 불량이다. 메일코 불문하고 다 불량이야. 쓰면 안 돼. 유리 옵티카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ND인데 이왕이면은 기존 ND보다는 IR 컷, 적외선 커팅 기능이 있는 ND 필터를 나는 적극 권한다. 그리고 보면서 유리면서 IR 컷 기능이 있는 건 우리나라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거는 두 회사가 있다. 그 두 회사는 니시라는 필터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벤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둘 다 중국 회사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라 그래갖고 필터가 못하느냐? 성능이 막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제품만 좋으면 된다. 그 다음에 CPL 필터라는 것이 있다. CPL 필터는 하고 PL 필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는 AF라든가 AE 노출 자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의 미러 뒤에 보면 새끼 미러가 있는데 그 미러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CPL 필터를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 그래서 PL 필터를 쓰지 말고 꼭 CPL 필터를 사야 된다. CPL 필터는 반사되는 빛을 제거하는 목적이 첫 번째이지만
풍경 사진에서 색깔의 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CPL 필터 사용하는 거를 권장해 드린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ND 필터도 마찬가지로 IR 컷 기능이 있는 그라데이션 ND 필터를 산다. 그거는 뭐냐? ND 필터가 전반적인 농도를 조절해 준다면 그라데이션 ND 필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위는 ND고 밑은 하얀 그냥 거야. 이랬을 때 하늘하고 지면이 같은 바닷가 촬영을 할 때 하늘하고 바다를 같이 찍을 때 농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하늘 쪽으로 얘를 올려주면은 농도 차이를 같게 만들거나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갖고 그거를 쓰면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오케이. 오늘 지금까지 한 거에서 여러분들 어떠시나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질 않아갖고 이렇게 채팅창이 조용하긴 한데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세요? 저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거의 뭐 며칠을 걸쳐서 사실은 좀 테스트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니시는 나는 밴더는 저번 시간에 들어봤으니까 밴더라는 거 들어봤을 봤는데 거고. 니시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안 들어봤어. 근데 괜찮구만. 저것도 뭐 테스트를 해봤더니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중국 제품이다라고 그래갖고 이게 나쁠 거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돼. 아니 뭐 인터넷에도 오죽하면은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닌가 봐. 미국에서 거꾸로 뭐 IT 그쪽 비즈니스 쪽에서도 미국이 거꾸로 중국 거 아이디어 저기 모방해서 거기서 뭐라 그래 힌트를 얻어가지고 상품 기획도 하고 그런다며. 그러니까 옛날 그런 게 아니지. 그다음에 뭐 이제 니시 필터들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원형 필터들 UV나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냥 사각 필터 할 때 한번 그 제품들을 좀 달라 그래갖고 테스트를 해봤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게 나와. 그다음에 이제 밴너 쪽에서는 그 프레임 자체가 황동이었잖아. 니시 쪽은 프레임이 3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 종류별로. 직경별로. 어떤 거는 황동인 게 있고 어떤 거는 티탄이 있어. 티탄 프레임이 티탄 프레임이 있고 또 하나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니시 쪽이 이제 좀 더 다양성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장단점들이 있겠지. 티탄은 이제 좀 가벼운 장점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될 문제인 거고. 하여간 어쨌거나 나도 요번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왜 이렇게 사각 필터들이 다양하지 않을까. 다양하지. 다양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메이커가 이렇게 왜 많지가 않을까. 그런 면이 있었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합성수지라 그러지 그거를. 그런 거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말하기조차 좀 그렇게 품질이 상당히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평탄성이라고 그러지. 평탄성. 유리를 연마할 때 평탄성이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유리냐 옵티칼 그라스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굉장히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옵티칼 그라스는 뭐냐면 초제 유리라 그래갖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렌즈를 만들 때 쓰는 유리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말한다면 광학유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유리집 가서 차유리 이런 유리가 아니라 아배수, 굴절률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만드는 광학유리라는 거지. 광학유리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미국에 한두 군데, 프랑스에 한 군데, 영국에 한두 군데. 그 다음에 독일의 쇼트그라스. 그 다음에 일본의 오하라, 히카네 그 니콘 쪽인 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호야, 유명한 호야. 그 다음에 몇몇 군데. 그런 미놀타, 예전에 미놀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삼양광학 옵티스에서는 그 만들까 안 만들까? 그 원석, 내가 말한 지금 광학유리, 옵티컬 그라스를 만들까 안 만들까? 삼양광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지금 말을 해드릴게. 우리나라에서는 원석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 삼양에 여러분들 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삼양렌즈 있잖아, 삼양렌즈. 그거 굉장히 좋아. 삼양렌즈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석을 어디서 좋아. 갖다 쓴다는 소리네. 호야하고 쇼트그라스 걸 갖다 써. 그걸 가공을 하는 거야. 근데 엄밀히 따지면 50대 50이야.
가공된 걸 갖다 쓰기도 할 거야. 물론 거기서는 그 기술 데이터는 말하지 않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전부 다 가공을 하는 렌즈가 있을 거고 가공된 렌즈를 갖고서 조립만 하는 렌즈도 있을 거라고 난 봐. 그래서 삼양 것도 소재 자체는 굉장히 좋아. 쇼트 거 아니면 호야 거. 그래갖고 아마 그 유리의 분광 특성인 아베수라든가 그 굴절유리라든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분광 특성들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말한 니시의 사각 필터, 그다음에 벤너의 사각 필터, 그 필터들은 전부 다 그냥 유리가 아니라 옵티컬 그라스를 쓴 거야. 광학유리를 쓴 거야. 그래서 가격이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몇만 원 단위는 아니라는 거지. 10만 원 후반대, 초반, 후반에가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 풍경 사진을 한다. 그렇다면은 불량의 필터를 꽂은 거보다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휴지행님 지금까지 필터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중요하죠. 어? 바디 뭐야 씨. 뭐 저기 뭐 최고 기종 뭐 있어 캐논에 뭐 EOS 1D 이런 거? 아니 카메라 카메라 바디 최고 EOS 1 쓰고 저기 렌즈 뭐 빨간 줄 그런 거 엄청 비싼 거 썼는데 앞에 필터가 5,000원짜리 꼈다. 그러면 그거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냥.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블로거들 보면 이런 게 있어. 뭐 50mm 1.8 렌즈들이 보통 10만 원, 중고 10만 원, 새거 다 13만 원 선이면 산단 말이야, 니콘 캐논 거를. 비싸봐야 15만 원. 그런 거에는 싼 필터를 끼고. 비싼 렌즈에 비싼 필터를 끼지 굳이 거기까지는 좋은 필터 꽂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정말 사진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필터가 마지막 거기서 그럴 바에는 아예 안 꽂고 쓰는 게 나아. 그렇지. 안 꽂고 쓰는 게 나은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안 꽂고 쓰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디지털 카메라에서 로우 필터 앞에 자외선 차단, 적외선 필터 차단 필터가 있다 하더라도 롱 노출로 가게 되면 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UV 필터도 한 가지 종류가 더 있어, 사실은. UV IR 필터가 있어. 그러면 걔는 아, 두 개네? 아니야, 그건 내가 검증되지 않은 거야.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 지금껏 잊어줘. 지금껏 내가 지금 말 실수한 것도 있어.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까지. 그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어떻게 말 나오니까 그렇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번외. 오늘 그 번외로 내가 니시 거를 또 한번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필터가 하나 있더라고. 얘네가 뭐냐 하면 이거 내추럴 라이트라는 필터야.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야경 촬영 많이 하지, 야경 촬영. 야경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내추럴 라이트라는 필터를 앞에다 아까 사각이잖아. 이거를 걸고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기해. 약간 살짝 푸른빛 조금 비슷한 뭐가지. 빛번짐을 좀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찍은 거하고 안 찍은 것들을 사진을 보면은 선명도가 좀 더 선명해져. 그 다음에 고스트나 플레어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줘. 그러니까 잡스 밤에 찍을 때 한마디로 따지면은 나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잣빛. 그러니까 좀 선명 한마디로 따지면은 야경을 찍었는데 야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럴까? 색깔이라든가 샤프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이게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추럴 라이트 필터라고 그래. 이 회사가 필터를 다양하게 만드나 보네. 종류를. 난 또 이런 거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니시 필터를 조금 봤더니 필터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더라고. 아예? 얘네들이 아니지. 다른 거 말고 왜 벤노는 필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니시 필터 쪽은 필터 쪽만 많이 만드는 회사 같아. 그리고 뭐 벤노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지. 여기도 근데 여기 벤노가 큰지나 니시가 큰지는 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둘 다 괜찮네.
내가 오늘의 주제에서 풍경사진에서 필요한 필터가 세 가지가 있는데 ND, 그라데이션 ND, CPL 필터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소재로 따지면 플라스틱은 불량이 나오니까 유리 중에서도 옵티컬 글라스를 쓰는 게 좋고 ND 필터도 또는 그라데이션 ND도 IR 컷 기능, 적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거를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걸 사는 게 나은 거고 그 다음에 CPL 필터도 우리는 PL이 아니라 CPL을 꼭 써줘야 된다 디지털 필터에서 그 다음에 형태로 따지면은 원형보다는 풍경사진에서는 사각 필터를 써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필터를 겹쳐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는 원형은 이 쉽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각은 얼마든지 내가 필터를 갖고 있으면 앞에 3칸, 4칸까지 꽂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꽂아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터 선택을 할 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고 우리가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중국 회사지만 주목해 볼 만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다. 니시 필터하고 밴더 필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 필터 회사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 두 회사는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좀 더 마케팅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갖고 좀 더 알릴 필요성이 있다. 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또 이 업체 입장에서 내가 양쪽 다 그냥 사진을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런 방송을 하는 뭐 사진가의 한 명으로서 그냥 양쪽 다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정보들을 드렸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돼. 야경 찍으면 흐리멍텅하게 나와요. 필터 바꾸면 될까요? 글쎄요. 흐리멍텅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나이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이트 필터를 쓰면은 분명히 안 쓰는 것보다는 선명도가 높아지고요. 깔끔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깔끔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홈페이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시 사진들이 좀 나와요.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고 근데 아쉽게도 이제 기술 데이터들은 없어요. 근데 물론 그것들은 뭐 기술 데이터라고까지 할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로 이제 차단해 주고 통과시켜 주고 필터라는 것은 원리 원칙대로 말하면은 거르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사진용 필터라는 것은 빛을 걸러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강다리 찍으면 쪽 다른 사진처럼 쨍하게 안 나온다. 나이트 필터를 쓰면은 효과가 조금 있을 거예요. 네, 효과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하이에나님이 이제 전 가변 ND 쓰는데 ND 값 높이면 X 모양으로요. 그게 나와요. 그게 기술적인 지금 한계인데 지금 말한 밴너나 니시 필터에서 아마 가변 필터들이 새롭게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된다고 한가? 내가 이제 왜냐하면 이것들을 제품들을 품질 테스트를 해보려면 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기술 데이터를 줘라 뭐 이런 거 테스트할 때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네요. 그런 것들은 아직 내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그 X자 없어지고 그 크로스 현상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가변 엔드는 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편하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또 이뤄야 될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ND도 그냥 ND 종류별로 갖고 있지 가변 ND를 쓰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각도 종류별로 갖고 있고 원형도 그것도 뭐 가변 ND를 쓰면 함정으로 끝나지만 저는 그냥 원형도 그냥 종류별로 갖고 있어요. 한 장 낱장짜리로 그렇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도요. 가격 그렇게 싸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좋은 품질의 사진을 이렇게 봐야 돼요. 카메라 싸지 않죠. 렌즈 싸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필터 장영수님 말대로 와 가격이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말씀이시거든. 싸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필터도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좋은 게 평편율이라든가 투과율이 훨씬 좋고 불량도 안 나오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스크래치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강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만한 돈을
내가 사진을 원한다면 그만한 돈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난 그런 논리를 좀 피는 거고, 가성비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가성비도 물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각 필터 쪽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서 쓰고, 그래갖고 좋은 사진을 한두 장만 고른다 한다면 난 그 돈이 아까울까 했을 때는 그 돈은 아깝지 않을 것 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필터나 막 갖다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필터를 UV 잘 필터들 써야지.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오늘 이제 회사 얘기들 좀 해드렸고, 여러 가지 종류 얘기해드렸고, 소재 얘기해드렸고, 형태, 사각이냐 원형이냐, 어떤 것들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고, 테스트하면서 재밌었고, 또 제 눈이 좀 아팠던 것도 사실이야. 계속 이걸 봐야 되니까 차트를 보고 해갖고 신중을 기해서 어쨌거나 두 업체 것들 좀 갖고 나왔고, 또 다른 업체 거를 갖다 테스트했는데 그 업체 거는 분량이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거를 말씀드리고 나쁜 거를 뭐 굳이, 내가 저번에 갱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요즘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서울 경기지방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좀 시원하게 왔어요. 시원하게 왔고, 그래서 좀 가뭄에 도움도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월요일 날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한 일기에 주 보고 잘 보니까 다음 주 내내 비던데. 장만해 그러면은. 음, 어쨌거나 한 주 시작하는 오늘 또 저녁 시간에 녹화 방송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대화 나눠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수업 아닌 하여간 이 이야기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이 준비가 되면 61회 방송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보였습니다. 네, 버디입니다.